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그것도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월요일을 잠시 또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파란 하늘도 한 번쯤 보시고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바깥에 시원한 바람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준비한 자는 밥불망.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죠? 바쁜 가운데도 약간의 짬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10분 정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 뒤에 있는 거는 망할망은 이제 소리만 빌려준 역할만 한 거고, 자, 마음심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 그러면 막 우리가 허둥허둥 막 이게 서두르고 막 이렇게 될 때 몸과 마음이 다 바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탁탁 준비했으면 바쁘다 소리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든가 뭐 이럴 때 허둥허둥하고, 내가 이걸 어디다 놨지?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찾고 막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랬었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뭐 바쁘다. 만약에 큰 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그 어떤 대사, 그러니까 뭐 결혼이든 또 뭐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미리부터 며칠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도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뭐 손님은 얼마나 올지, 또 뭐 아니면 음식은 또 이게 뭐 이게 딱 맞을지, 이게 입에 맞는 것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손님 생각해서 한 300명 거를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막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막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바쁠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한가하다. 한가할 한. 자, 한가할 한. 이렇게 서로, 그래서 왜 망중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공사다망,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바쁘다 할 때, 여기다가 밑에다가 쓸까? 자, 공사다망,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이제 바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망할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었을, 관 속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관 속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관 속에 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사망했다 할 때 망자, 망할망자, 뭐 망명했다, 뭐 망신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이 글자의 원래 뜻은 사망, 죽음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망은 음만 빌려준, 그 바쁠망에서 망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은 전형적인 형성문자. 그러니까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면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이제 육소에서 이제 형성문자. 형성문자가 가장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한 거는 바쁠망은 이제 우리 사자성어는 공사다망, 또 반의자는 이제 그 한가할 한이다.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했으니까 또 비읍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비읍은 분별할 변, 분별하다. 그러면은 뭐 변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너무 쉽게 내도 그러면 막 100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고, 변별력을 어느 정도 두고 어려운 것도 좀 내고 쉬운 것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뭐 아니면 변명한다, 뭘 변제하다, 뭐 이럴 때. 그러면은 보통 이 매울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벌을 가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죄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맵다 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나란히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매울신자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그 죄인을 송사할 변, 그래서 이거는 형성문자 음을 빌려준 건데, 이걸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를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누굴 폭행을 한 사람하고 살인한 사람하고 형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살인한 사람이 형량이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뭐 살인을 했다 해도 어떻게 살인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뭐 이러지만은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저울로 잰다면은 훨씬 이게 높을 거 아니에요. 살인한 게. 이런 것처럼 그 죄수들의 죄를 분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칼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뭐 반역을 했다든가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왕을 갖다 막 내쫓으려고 하다가 반역에다가 뭐 걸린다든지 이게 영모 뭐 이런 거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 거의 사형이잖아요. 그죠? 뭐 거열형을 당하든가 뭐 어차피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죄수의 그 죄를 놓고 똑같이 형량을 주는 게 아니라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다른 거, 그거를 분별한다 이런 얘기야. 이 죄인은 어떤 죄이기 때문에 형량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래서 다 다른 거를 이제 그 분별한다. 이 죄수의 죄질에 따라서 그 죄의 형량을 분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나란히 쓰게 되면은 죄인을 송사할 변, 그런데 이게 잘 쓰진 않은데 이게 이제 형성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외우기가 더 쉽고, 한자는 이제 그 연상 외우는 게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다 보니까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외우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시옷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변방새 하고 막힐색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면 보통 한자는 하나인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런 거를 전주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가 다 달라야 돼요. 음도 달라야 되고 뜻도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진할과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할과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지나치다, 지나칠 과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허물과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과는 다 똑같아요. 뜻은 다 다른데 과는 다 똑같아. 이건 형성문자로 보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른 거를 형성문자다. 아직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네요. 전주문자. 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소리 이건 형성문자예요.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뜻만 달라요. 이건 그냥 형성문자 그대로고 이거는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런 거는 전주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변방새하고 막힐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흑토를 뺀 나머지가 틈하 틈한이라고도 하고 틈하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책에 보면 틈한, 어느 책에 보면 틈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 글자는 이제 안 보니까 이게 형성문자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얼음만 딱 집어넣으면은 찰 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 어디에서는 한, 또 어디에서는 하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쓰면 잘 안 쓰이니까 그냥 형성문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거는 그 시골에서 옛날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주 옛날에 보면은 이 벽이 흙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진흙 같은 이 흙에다가 황토흙에다가 이제 지푸라기 썰어서 같이 이렇게 반죽 이렇게 해갖고 탁탁탁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바람이 불면은 이 틈 사이로도 막 바람이 들어와서 집에 있어도 허하면 입김이 나오고 이렇게 운목에다가 이렇게 뭐 물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얼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온도가 이게 방바닥은 막 뜨끈뜨끈해도 이 외풍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추웠어요. 어려서 시골 살아봐서 아는데 그랬었을 때 이게 변방새가 막힐색이라는 건 뭐냐면 그 틈을 막는다 이거예요. 뭘로? 흙으로. 그러니까 이 틈이 벌어진 곳을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는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는
변방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여기 흑토가 나오면서 이제 벽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과 우리의 경계선, 국경 이런 데에다가 여기 그 침입하지 못하게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침입하려 올라 해도 성 때문에 막힌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변방색을 우리가 세옹지마, 이제 그 우리 이제 사자성어에서 늙은이 옹자에다가 그다음에 지마, 이거는 늙은이 옹. 아니면 막힐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본색원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발본, 그다음에 이럴 땐 색으로 읽어야 돼요. 색원. 자, 발본색원이라는 거는 나무를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앤다. 이래서 어떤 폐단의 어떤 근본적인 그 원인을 모조리 없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변방색, 막힐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그러니까 집인데, 이 그 차란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 설명에서는 그 집에 어떤 그 지푸라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닥을 지금처럼 이렇게 장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푸라기 같은 걸 깔았으니까는 좀 두꺼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얇으니까 이제 그 찬기가 올라온 데서 차갑다 이런 뜻을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틈이란 뜻으로 나왔고 틈한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흙을 이제 이게 그 발라서 틈을 벌어진 틈을 막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변방은 이 나라와 이 우리 그 국경 사이를 막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 뜻은 여기에 이제 요 자체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벽의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 글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